6주 차 이거 퀴즈 제어신다.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 아직 안 오신 분들이 좀 있어서 40분에 시작할게요. 근데 너 여기 있지. 그 막간을 이용해서 혹시 3학년에 아니 내일 과되셨던 김기훈 씨 아시나요? 제가 공유 오피스를 쓰는데 그 김기훈 전 과대인가 이제? 그분이랑 같이 쓰고 있어서 네, 지금 지금도 옆에 과대요. 계시거든요. 지금도 과대래요. 아무나 김기훈 씨입니다. 사무실을 같이 써서. 그러면 이제 거의 40분 됐으니까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인원이 조금 덜 들어왔는데 일단 시작하면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주차별 일정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저희가 저번 주에 UX 관련 개념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중간 레포트용 기획 방법 코칭, 그다음에 PPT 디자인 이렇게 알려드린다고 제가 써놨는데 사실상 PPT 디자인 꿀팁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뭔가 제가 디자인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알려드리기보다는 그냥 좋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따가 같이 보게 될 것 같고 또 들어오셨네. 제가 출석 체크를 여기 참가자 이름으로 보고 있으니까 혹시 실명이 아니신 분들은 실명으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면 오늘은 이제 중간 레포트를 어떻게 쓸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랑 그걸 PPT로 어떻게 꾸밀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수업 내용을 되게 고맙게도 어떤 다른 분께서 녹화를 해주셔서 조금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저희 일정에서 26일까지로 그 중간 과제를 제출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19일 날에는 1대1 리뷰를 할 거라고.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1대1 리뷰는 뭔가 뭐 PPT를 발표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 그냥 대화로 이렇게 가볍게 진행을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 데드라인은
4월 26일인 걸로 확인이 됐는데 그때까지 지금 남은 날짜가 한 18일 남았죠? 그러면은 충분히 기간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이제 저희 그 튜터링 이름이 디자이너 A를 위한 튜터링이었잖아요. 그래서 A를 받기 위해서는 그 열심히 좀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과목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또 날짜를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 튜터링이 총 5회차고 오늘이 3회차잖아요. 다음 회차까지는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아 있어요. 다음 회차를 보시면 5월 20일이라서 오늘 하고 나면 이제 한 달 이상을 저희가 만나지 않은 다음에 최종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지를 또 만나서 얘기를 해볼 생각인데 그 튜터링에서 4회차는 이제 오늘이랑 비슷한 시간을 가질 거고 5회차 튜터링에서는 그 제가 제출 전 피드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어떤 분께서 그 이제 피드백을 1대1로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 다 있는 데서 할 것인가 하고 질문을 줬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고 어떻게 피드백을 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발표를 하잖아요. 기말 때는. 근데 발표를 하기 전에 저희끼리 뭔가 이미 다 나눠버리면 사실상 이게 정보 유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너무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한 게 그 일단 튜터링을 하면은 저희가 그 미경 유튜브 채널에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돼가지고 공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대1 소회의실에서 저랑 1대1로 원하시는 분들은 1대1로 피드백을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는 그 저희 프로젝트 발표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6월 7일 이후에 유튜브에 올리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저랑 개별 피드백을 원하시는 분들은 5월 27일까지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면 그때 저랑 같이 보면서 어떤 점을 고치면 더 좋겠다 그런 것들을 피드백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오늘 그래서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 오늘은 중간 레포트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어떤 걸 해야 되나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제가 왼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 보니까 또 뭔가 어려운 게 많이 나왔죠. 그 백그라운드, 마켓 리서치, 아날리스트 오브 컴페 어쩌고저쩌고 뭐 타겟 어쩌고저쩌고 뭔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랑 기말 발표는 이제 나중에 생각할 거고 네. 그래서 이것들을 또 뭔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뭔가 너무 많이 나와 있는 이 영어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얘를 정렬을 시켜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하나씩 돼 있는데 사실 저희가 한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돼 있으면 조금 어렵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저희가 이번 중간 과제에 어떤 걸 포함해야 되냐면 배경, 시장조사, 경쟁사 분석, 타겟과 페르소나, 그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것들 이거를 포함을 해서 중간 리포트를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이제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 교수님이 주신 자료에 뭘 해야 되는지 다 써있긴 한데 저희가 사실은 수업을 그렇게 막 열심히 안 듣는 분들도 있고 들어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배경 같은 경우 배경에서는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분야를 왜 선택하게 됐는지를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배달의 민족을 또 해보면 배달의 민족에서 어, 택배를 같이 주는 서비스를 이제 생각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왜 생각을 하게 됐는지. 뭐 음식 배달로 이루어진 오토바이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음식 배달을 먹고 있는데 내가 이 물건을 옆집에 보내주고 싶다. 뭐 근데 내가 그냥 가기는 힘드니까 이미 오토바이들로 그러니까 이미 배달 인프라가 갖춰져 있잖아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내가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분야를 왜 선택했는지
뭔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시장 조사는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분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뭐 배달의 민족이 있는데 이 배달의 민족은 연간 매출이 어떻게 되고 이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더 발전할 것 같다 아니면 축소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뭐 내 서비스를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분야가 속해 있는 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경쟁사 분석에서는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분야, 그러니까 뭐 배달의 민족이었으면 배달업계겠죠. 이 배달의 민족 외에 다른 회사는 어디가 있고 그 회사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보는 건데 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면 뭐 배달통은 어떻게 하고 있고 쿠팡이츠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쿠팡이츠는 이런 서비스가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나도 이걸 조금 베껴서 뭐 베꼈다는 표현은 좀 안 좋죠. 이걸 조금 참고를 해서 더 좋은 서비스로 만들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 쿠팡이츠를 쓰고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개선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요거 그 배달의 민족에서 하는 요것과 쿠팡이츠에서 하는 요것과 배달통에서 하는 요것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분야의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같이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다음으로 타겟하고 페르소나. 내가 누구에게 서비스를 팔 것인가. 진짜 타겟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 말했던 것처럼 뭐 배달의 민족인데 뭐 자취생들에게 팔겠다. 아니면은 뭐 거동이 힘든 사람들에게 팔겠다.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 팔지 타겟을 정해보는 거고 페르소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누구에게 팔지를 생각을 했으면 그게 어떤 고객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소설을 써보는 거예요. 뭐 이제 내가 자취생한테 팔겠다 했는데 그 자취생은 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 자취생은 어떤 생활 패턴을 갖고 있는지 어떤 뭐 우리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소설을 쓰는 거예요. 뭐 진짜로 사실 페르소나는 길면 길수록 좋고 소설 같으면 소설 같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자취생이 아니라 뭔가 막 되게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자취생이다. 시장에 가는 것조차 귀찮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매일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데 좀 다양한 음식이 먹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소설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로 결국에 내가 어떤 서비스를 기획을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앞에서 말한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배경과 그 시장이 어떻게 규모를 갖고 있는지와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 서비스를 누구에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쓸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결국에 내가 내놓는 게 무엇인가 내 서비스는 이거다 하고 말해주는 게 마지막 어바웃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간략하게 중간 과제에 들어갈 내용들의 내용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주신 수업 자료에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는데 어, 배경 같은 경우는 뭐 트렌드를 읽어야 되고 뭐 니즈를 파악하고 제품으로 적절하게 구현하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에 트렌드를 읽기, 뭐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이를 실현해줄 멋진 기능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면 트렌드 읽기는 필수. 누군가와 나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글이 또 있죠. 그래서 결국에 이 말은 요즘 팔면 잘 팔리는 게 무엇인가, 요즘 인기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러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뭐 그냥 펜시용품을 팔고 싶다 이러면은 요즘에 막 뭐 무야호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노트에다가 적어서 팔면 인기 있으니까 그게 팔리겠죠? 그러니까 요즘 팔면 잘 팔릴 만한 게 무엇이 있을지 트렌드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제품으로 적절하게 구현하기.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어려운 말들이 섞여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내가 누구한테 팔 것인가, 이게 왜 팔릴 것인가. 결국에 이 말이 뭐냐면 내가 고객이 왜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고객이 왜 사게 될 것인가.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무야호가 적혀 있는 노트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팔 것인가? 초딩에게 팔겠다. 이게 왜 팔릴 것인가? 고객들이 이 초딩들이 이 노트를 왜 살까 생각을 하면은 뭔가 트렌드한 그 문구가 적혀 있는 것들이 재밌다. 이런 식으로 뭔가 풀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무야호가 유행하고 있다는 게 결국은 이 펜시 노트의 배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기획 프로젝트에서 서비스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핵심 서비스는 무엇인가? 왜 이 서비스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가? 이게 배경에 들어갈 내용이고요. 다음으로는 시장조사인데 시장조사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 분석 및 벤치마킹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시장조사보다는 그 경쟁사 분석인데 제가 PPT를 잘못 만들었네요. 어쨌든 간에 경쟁사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을 넣는 거냐면 비슷한 것을 파는 곳이 어디인가. 아까 뭐 펜시노트라고 하면은 뭐 모닝글로리가 있겠죠. 모닝글로리가 있고 뭐 다른 펜시용품점이 기억이 안 나지만 뭐 노트 파는 그런 회사들이 있겠죠. 그럼 그 기업은 어떻게 제공하는가. 예를 들어 모닝글로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막 무야호 같이 웃긴 노트는 팔진 않죠. 대신에 뭔가 막 깔끔하고 딱 그냥 문구 같은 그런 제품들을 팔고 있죠. 그래서 그 기업이 잘하고 있는 것과 못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닝글로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른들도 쓸 수 있게 진짜 깔끔한 디자인으로 내서 누구나 인기 있게 뭐 초등학생부터 어른들까지 다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못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뭔가 내가 이 회사는 하지 않지만 내가 개선해 볼 수 있겠다. 이거는 뭐 잘하고 있는 것과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뭐 트렌드를 읽어서 웃긴 제품을 내놓지 않는다. 내가 그래서 나는 모닝글로리는 뭐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쓸 수 있는 제품을 내놓고 있지만 나는 모닝글로리의 이 잘한 점과 못한 점을 함께 들고 가겠다. 결국에는 나는 초등학생부터 어른들까지 쓸 거지만 이 모든 연령층이 좋아할 수 있으면서 트렌디한 걸 넣는 노트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조사를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잡히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참고 예시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 들어가 있는 뒷부분들은 다 이제 그 기말 발표 때 들어갈 내용들인데 그냥 한번 같이 넣어봤고요. 그럼 이제 제가 만든 PPT 말고 다른 화면으로 공유를 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먼저 그 다른 서비스들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전에 했던 뭐랄까 방학 특강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연세대학교 HCI 랩에서 진행하고 있는 드림 아카데미라는 프로젝트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디자인론 수업 시간에 하는 인터랙션 디자인, 그러니까 뭐 서비스 디자인이라든지 UX, UI라든지 이런 분야들을 연구하고 있는 랩실이에요. 연세대학교에 소속된. 그래서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하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뭐냐면 방학 기간 동안을 활용해서 뭔가 다른 학교들, 여러 학교들에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학생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그 이제 외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20년도에 진행을 했었는데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디자인론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디자인 쪽으로 가고 싶다거나 UX 쪽으로 가고 싶다, 서비스 기획자가 하고 싶다, PM이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게 되게 이 프로젝트가 좋은 프로젝트
그러니까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PPT 예시로 보여드릴 것도 여기 프로젝트에서 진행했던 걸 보여드릴 거라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드림 아카데미는 매년 열리거든요. 근데 매년 여름에 열렸는데 이번에 2020년도에 제가 참여했었던 거는 그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겨울에 열렸어요. 그래서 올해 21년도에 여름에 열릴지 겨울에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이거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가끔씩 시간이 날 때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알아봐 보시면 좋은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미디어 경영학과에서는 저 혼자 지원을 했지만 숭실대학교에서도 꽤 몇 명 있더라고요. 뭐 글미라든지 다른 과라든지 있었는데, 여기서 수업을 들어보시면 되게 고스펙 분들이 많아요. 연세대학교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서울대도 있었고 연세대는 당연히 있고 뭐 다른 학교나 뭐 미국에 있는 대학교나 이렇게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하면 되게 좋은 게 팀플인데 다들 하고 싶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열정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화면 잘 보이시죠, 일단? 네, 잘 보이는 걸로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프로젝트에서 진행했던 거는 이제 이것도 결국에는 서비스 기획 문서니까 저희가 하려고 하는 방향이랑 조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잠시만요. 배경 시장 조사, 경쟁사 분석, 타겟 페르소나 서비스에 대해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 우선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다른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 오늘 기업가 정신 수업 듣고 오셨죠? 근데 그 기업가 정신에서도 뭔가 서비스 기획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저는 작년에 기업가 정신에서 그렇게 수업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제가 작년 디자인론 프로젝트 때 했던 자료인데, 저는 이거를 약간 우려먹었다고 해야 되나? 이 프로젝트를 기업가 정신에서도 사용했어요. 기업가 정신도 결국에는 뭔가 서비스를 기획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게 같이 병행하시면 훨씬 더 좋은 퀄리티로 훨씬 더 좋은 이제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저희 팀플이어서 일단 이게 네. 제가 OT 때도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여기 있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배경은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분야를 왜 선택하게 되었는가라고 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열풍이라는 주제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반려동물 열풍에 대한 그 증거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작년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591만 가구로 이들은 856만 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반려견이 495만 가구에서 598만 마리, 반려고양이는 192만 가구에서 258만 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여기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라는 조사 중에 나온 증거 자료다 하고 배경을 한번 설명을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 사용자 니즈 분석을 먼저 나왔는데
교수님이 이제 넣으면 좋겠다는 내용 중에 배경, 시장조사, 경쟁사 분석, 타겟 페르소나, 서비스에 대해 이렇게 주셨지만 굳이 이 순서를 지킬 필요는 없거든요. 이 내용들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보다는 내 서비스를 어떻게 보여줘야 이 이야기를 듣는, 그러니까 청중, 교수님이겠죠. 청중이 어떻게 내 서비스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순서를 짜보는 것도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배경 시장조사, 경쟁사 분석, 타겟 페르소나 서비스에 대해 이런 내용들을 그 교수님이 주신 순서로 맞추진 않았고 제가 왜 이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는지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순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경 다음에 사용자 니즈 분석, 니즈 반영, 그러니까 그 니즈를 반영해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제안하는 거, 그리고 그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쓰는지 뭐 프로토타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랑 이제 제가 했던 그 디자인론 수업은 교수님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원하시는 내용이 달라서 뭐 상세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내용은 조금 비슷해요. 제가 이제 구성하기 하고 그 제목 붙이고 분류하기 나름이지만 결국에는 이 서비스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거라서 내용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획 문서를 보여드리면 이거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배경에서 내가 이 반려동물 열풍에서 사용자들이 내가 서비스를 내면 사줄 고객들이 어떤 걸 원하고 있을지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용자 니즈 분석으로 내가 유저가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누가 있을까를 생각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용자를 세 타겟으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견주가 있을 거고, 정부 공무원이 있을 거고, 애견시장 사업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반려견 관리를 위한 비문인식 생체 정보 활용 스마트 시스템 이거였는데 좀 어렵지만 첫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강아지들이나 소같이 이렇게 코가 촉촉한 친구들은 사람 손에 지문이 있듯이 코에 비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문을 통해서 내가 강아지들이 다 다른 생체 정보를 등록을 해놓고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코 정보로 찾을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찾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강아지한테도 뭐 사람이 주민등록을 하는 것처럼 개체 등록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유저에 그냥 강아지 견주만 있는 게 아니라 정부 공무원, 그러니까 제가 이 주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아지 같은 경우도 강아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유저에는 정부 공무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애견시장 사업자, 그 견주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를 하면은 같이 이 서비스를 진행해줄 인프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유저가 이렇게 3개 타겟으로 진행이 됐는데 아무래도 프로젝트가 좀 크다 보니까 제가 이 그 과제물로 낼 때는 견주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겠다 해서 여기 견주에만 조금 더 진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저 인터뷰를 먼저 진행을 하는데요. 유저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뭐 설문 기간과 설문 대상과 설문 인원에 대한 정보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타겟과 페르소나 조사하는 부분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을 넣어놨어요. 뭐 강아지를 기르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강아지의 등록 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강아지 등록이 사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목걸이를 해놓을 수도 있고 귀에다가 생체 칩을 넣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봤던 결과를 넣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인터뷰에 대한 결과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 결국에 이 인터뷰를 통해서 유저가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봤다 이건데
그래서 제가 여기 적은 거는 실제 견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단한 설문조사 후에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을 대상으로 개인적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래서 이 사용자들, 그러니까 견주 그리고 인터뷰에 응답한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 필요한 점을 도출해봤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었냐면 강아지의 건강에 무해한 등록 제도가 필요하다. 그 강아지 귀에 생체칩을 받고 뭐 그런 거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무서운 거 말고 안전하면서도 우리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인지 알 수 있는 등록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를 생각을 해봤고, 또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켜줄 서비스 필요. 뭐 이건 당연한 내용이긴 하죠. 그리고 일회성 서비스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사용할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코 비문을 찍었는데 이걸 한 번만 찍고 말 게 아니라 뭔가 이거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내가 어떻게 반영을 해볼 수 있을까 생각한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체에 무해하고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을 유치할 거고, 앱을 통해 온오프라인 통합 서비스로 편의성을 향상할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제가 하고자 하면 못하겠죠. 너무 큰 내용이라 어려우니까. 근데도 저희는 이제 서비스를 기획하는 입장이니까 내가 직접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아니면 회사를 창업해서라도 아니면 가상으로 뭔가 만들 수 있다는 뭔가 그런 것들을 넣어서라도 어떻게 이 서비스를 더 좋게 사용자들에게 제공을 해줄 수 있는가를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니즈를 반영한 서비스로 무엇인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서비스에 대한 내용. 그래서 결국 내가 기획한 서비스는 무엇인지 이 부분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3개 기능으로 나눠봤어요. 강아지 개체를 등록할 수 있고 커뮤니티 기능이 있어서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유기견이 발생됐을 때 이 유기견을 코 비문으로 찍어서 찾아주겠다. 이렇게 기능들을 생각을 했고, 이 사용 과정도 서비스에 대해라는 부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서비스를 쓸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 어떤 단계로 이 서비스를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해서 나온 게 A씨의 예상 사용 시나리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페르소나로도 쓰일 수 있어요. 제가 약간 이렇게 이 부분에는 좀 소설을 써놨거든요. 그래서 A씨는 강아지를 기르지만 평소에 귀찮음을 많이 느끼는 그는 강아지를 케어하는 것 또한 너무 귀찮다. 본래 동물은 방목하는 것이라고 여기며 크게 관심을 주지 않으므로 여름에 털이 덥수룩하게 자라 불편해하는 강아지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피부병이 나서 온몸을 긁어대는 것을 보고 나서야 병원에 데려가길 일쑤다. 되게 나쁜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 강아지를 되게 방치하고 있고 강아지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서 강아지가 뭔가 건강검진도 받지 못했고 건강 케어가 되지 않아서 얘가 아파하는 걸 보고서야 병원에 데려갔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A씨의 성격에 대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조금 응용해서 페르소나로 써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 A씨한테 내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본 게 여기 A씨의 예상 사용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가 제공하고자 했던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다이렉트 독이었어요. 야, 이거 써달라고 보냈거든. 그래서 이제 너무 대충 짓는 거 아니야? 대박이다. 잠시만요. 그래서 사진 촬영을 위해 손쉽게 비문 등록. 그러니까 사진 촬영을 해서 코에 있는 비문을 등록해보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 그냥 편하게 등록을 할 수 있다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 촬영을 해서 코에 있는 비문을 등록을 한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처음 방문했을 때 병원 자체에서 강아지 비문 정보를 취득해요. 진료 기록을 작성, 다음 검진 날짜 체크 및 예약.
그러니까 A씨가 굳이 이 강아지를 주기적으로 데려가지 않아도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강아지를 인식을 해가지고 강아지가 건강검진을 할 때쯤이 되면 A씨한테 계속 연락을 하는 거예요. 강아지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진료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데 강아지 비문 인식을 해서 강아지 개체 등록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A씨의 강아지인 게 모든 정부기관에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페이 기능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비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A씨가 데려가지 않고 뭐 A씨의 아버지나 A씨의 딸이나 뭐 이렇게 가족들이 데리고 가도 돈을 들고 가지 않아도 이미 개체가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강아지 코를 인식을 하면은 삼성페이에서 돈 빠져나가고 뭐 카드 결제가 자동으로 되듯이 코 한 번만 찍으면 그냥 강아지에 대한 진료 비용이 자동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시나리오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타겟과 페르소나에 들어가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 상세 디자인 계획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저희 이번 디자인론에 들어갈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패스하겠습니다. 여기는 잘 묻으니까 빼고 네, 이렇게 되고 사실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자료는 좀 이게 제가 튜터링 하면서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하지만 제가 작년에 너무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야근을 너무 많이 해서 이게 4시간 만에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생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으니까 대충 후두둑 뭔가 호다닥 만들면 돼가지고 4시간 만에 만들긴 했는데 퀄리티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잠시만요. 여기 보여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건 PPT 디자인에 대한 내용으로 너무 귀엽고 뭔가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제 것도 뭔가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깔끔하게 최대한 내용만 눈에 잘 들어갈 수 있게 정리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유저 인터뷰 뭐 이런 거는 사실상 제가 급하게 만드느라 잘했다고 생각은 안 하고 딱 이런 느낌으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거기서 강조돼야 될 게 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견주가 제일 주로 들어갈 거니까 여기에 포커싱을 줬죠. 이런 식으로 뭔가 폰트 같은 것도 그 손글씨체나 그런 귀여운 거 쓰시면은 별로 그렇게 막 잘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깔끔하고 최대한 고딕 폰트 뭐 노토산스나 봉고딕, 그러니까 노토산스가 봉고딕이죠. 어쨌든 그런 거나 뭐 네이버 폰트 쓰고 싶다면 그냥 나눔 고딕 이 정도? 뭔가 너무 귀여운 손글씨를 쓰시면 가독성도 별로 좋지 않고 그 이제 좀 전문성이 조금 떨어져 보여요. 그래서 최대한 깔끔한 폰트로 그 다음에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 니즈 분석인데 니즈 분석만 두꺼운 글씨로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조금만 포인트를 줘도 약간 멋스럽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폰트를 사용하실 때 너무 얇은 폰트만 써도 좋지 않지만 그 얇음과 두꺼움으로 좀 강조를 하면서 어떤 게 눈에 더 들어와야 되는 건가 생각을 해보면서 제공을 해주시면 보는 사람들이 조금 더 뭔가 전문적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이거고 그 다음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연세대학교 HCI 드림 아카데미에서는 이렇게 수료증도 준답니다. 그래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쓰실 때 한 줄 넣을 수 있으니까 뭔가 이런 쪽으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참여를 해보세요.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 여기서 했던 거는 스마트 헬스케어 약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약을 먹는 거를 도와주는 약통이었는데 뭐 이렇게 뭔가 많은 것들을 했고 여기서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이게 한 2달 정도 가까이 했던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 프로젝트에서 한 내용들을 축약을 해서 저희 디자인론 수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같은 내용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니까 이것도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서비스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병원이랑 약국이랑 개인 공간에서 약을 먹는데 이 사이에 그 의사들이 확인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이거를 풀어주겠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게 백그라운드죠. 그래서 늘어나는 만성 질환자들이 있고 뭐 다재복용, 그러니까 약을 많이 먹고 뭐 약물을 오남용하고 갑자기 뭐 감기에 걸린 것 같은데 빨리 낫고 싶어서 감기약을 한 번에 열 알을 먹었어요.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들이 뭐 건강이 안 좋고 안 좋아지는 상황이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고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떤 논문들이 있다. 이걸 내가 조사를 해봤다. 이걸 백그라운드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 같은 경우는 뭐 우리는 초기 만성 질환자, 그다음에 올바른 복약 습관이 없는 환자, 약물 사용에 경각심이 없는 환자들이 있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내 타겟은 결국 이렇게 세 사람이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준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의료 경험의 개선. 그러니까 복약하는 걸 도와줄 건데 이걸 디지털로 도와줄 거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에 대한 소개. 이건데 이거는 이제 저희 교수님이 주신 거에서는 어바웃 서비스겠죠? 그래서 서비스에 대해서 브랜딩을 간단하게 보여준 거고 뭐 키컬러는 블루랑 화이트가 있는데 뭐 진정 효과와 신뢰감을 주는 파랑 뭐 사실 하양이 에너지를 주진 않지만 그냥 뭐 안정감을 주는 하양 환자들의 의사 가운데 보면 되게 안심을 한다고 해요. 뭐 그런 의미들을 담아서 내 서비스는 이런 서비스다 하고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분석인데 경쟁사 분석을 해서 우리 서비스에 어떻게 제공을 할지를 보여준 페이지예요. 그래서 뭐 파프리카 케어라든지 뭐 어쩌고 저쩌고 다른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 서비스들에서 제공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서비스들이 제공하는 복약 알림 기능이 있고 의료진과 1대1로 건강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건강 콘텐츠 제공이 있고 진료 안내 및 전자 처방전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좋은 것들 아니면 이런 거에서 부족한 점들을 내 서비스로 어떻게 가져오겠다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또 서비스 기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 서비스를 쓰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질병 및 복약 관리 효과, 그러니까 환자들이 좀 더 낫기 쉽게 만들어준다. 또 정량화된 데이터로 밀도 있는 소통, 뭐 환자들이 쌓은 데이터로 의료 경험을 개선하겠다. 그리고 경제적 이익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한 프로젝트를 모두 다 이해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뭔가 이런 식으로 서비스에 대해서 정리를 계속 해보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건 제가 한 건 아니고 너무너무 잘한 팀이 있었어요. 그 연세대 거를 하면서 너무너무 잘한 팀이 있어서 이건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역시 저보다 훨씬 잘하셨고 저도 많이 참고를 했답니다. 이건데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당 인식, 당 중독 개선 서비스를 이제 기획을 했던 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콘텐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서비스 배경, 서비스 소개, 서비스 컨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여기서 한번 보자면 잠시만요. 어쨌든 이제 배경, 이 서비스 배경도
여기 교수님이 주신 거에 있는 배경 이 부분이랑 같은데 사실 배경이랑 시장 현황은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배경에 시장 현황을 넣어주셨는데 뭐 이렇게 인포그래픽이죠 이게. 그래서 정리가 돼 있어요. 당뇨병 환자가 증가되고 있고 글로벌 당뇨병 관리 시장 규모 및 전망. 뭐 시장 규모가 이렇게 되고 있다. 그다음에 만성질환 관련 기술 및 시장의 확대. 뭐 만성질환 시장이 커지고 있다. 기술이 늘어나고 있다. 만성질환 환자가 늘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당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당뇨나 당중독 같은 그런 질병은 만성질환이잖아요. 그 질환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다를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도 시장 현황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PPT에서 되게 잘한 게 뭐냐면 자료들을 되게 눈에 잘 들어오게 만들어 놨죠. 여기 사실은 여기 있는 걸 다 그냥 글로 써놓으면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인포그래픽을 사용해서 되게 눈에 잘 들어올 수 있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팀이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제 서비스 소개는 뭐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것도 서비스에 대한 내용인데 너무 많은데요. 뭐 그래서 내가 제공할 서비스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바웃 서비스. 그래서 24시간 내 손 안에 주치 이런 기능이 있다. 이게 뭐냐면 당인식, 당중독, 발로 알기 체크리스트 뭐 이런 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제공할지 한번 미리 보여주는 거죠. 이게 프로토타입일 수 있는데 이렇게 화면 디자인하는 것까지는 기말고사 자료에 기말 프로젝트 자료에 넣으면 되는데 사실은 그 중간 자료부터 미리 넣으면 가산점이 좀 있겠죠. 이해하기도 쉽고 여기 보시면 편리한 혈당 관리 및 기기 연도 이런 기능도 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이런 거고 이 기능을 화면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거다. 뭐 이런 기능도 있고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PPT가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스토리보드 뭐 이런 거는 아마 중간 자료에 필요한 건 아닐 거고 지금 제가 계속해서 약간 서비스에 대한 내용만 먼저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이번에 보여드릴 건 리서치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서치라고 하면 여기 배경, 시장조사, 경쟁사 분석, 타겟까지 그리고 페르소나까지도 리서치라고 할 수 있죠. 조사를 계속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질문에 방금 보여드렸던 당 중독 예방 및 관리 서비스의 리서치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리서치를 되게 다양하게 잘 해주셨는데 먼저 리서치를 어떻게 진행을 했다라고 보여주는 건데 환경조사 그리고 여기서 뭐 설문조사도 했고 문헌조사 뭐 논문도 뽑고 책도 받고 비대면 채팅 인터뷰로 사용자들도 인터뷰를 해봤고 비디오 관찰 내가 직접 시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물건을 사고 있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관찰을 해봤고 전문가 인터뷰 말 그대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인터뷰를 한번 해봤고 뭐 다이어리 관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관찰 과정이 리서치 단계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 배경 시장조사, 경쟁사 분석, 타겟 페르소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게 이 리서치 과정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서베이, 먼저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뭐 전체 응답자가 몇 명이고 유효 응답자가 몇 명이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설문조사 기간이 어떻게 되고 설문조사 인원이 어떻게 되고 누구에게 설문조사를 했는가 이 정보가 꼭 들어가야 되고 여기 이제 어떤 내용들을 질문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조사를 통해 무엇을 파악하는지 건강관리 현황 및 당 섭취 현황 조사를 했다. 당 섭취와 당 중독에 대한 일반인 인식 현황을 조사했다. 건강을 챙기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당 섭취에 대한 연관성을 파악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봤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다이어그램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는 이 항목들 하나하나를 응답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거고 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도출됐다. 그 다음 이제 데스크 리서치 문헌 자료인데요. 저희 이제 뭐지? 저희 학교 필수 교양에서 논문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배웠었죠. 1학년 때인가 2학년 1학기 때인가. 어쨌든 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뭐 리스라든지 논문을 어떻게 조사하는지 이제 알게 되셨을 텐데 논문을 통해서 문헌 조사를 했다. 뭐 여기 팀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음식 중독은 어쩌고 저쩌고에 대해 소개되었으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자료들이 있다 하고 책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리서치를 해본 거를 데스크 리서치로 정리를 해서 자료를 넣어놨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도 그냥 내가 이 영상을 참고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들어가서 보죠. 교수님도 귀찮아하면서 들어갈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근데 여기 팀 같은 경우에 되게 정리를 잘 해준 거는 영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capture를 해서 어떤 걸 보라고 하는지 가이드를 한번 해주죠. 이런 식으로 데스크 리서치에 대해서 약간 캡처를 해준다든지 그거에서 그냥 뭔가 복붙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강조를 하겠다. 이렇게 같이 포함을 해서 주면 굉장히 좋은 리서치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비대면 채팅 인터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직접 사용자들을 만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성격을 좀 살린 인터뷰거든요. 그래서 비대면 채팅 인터뷰로 카카오톡 그러니까 뭐지? 카카오톡 공개 채팅?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간에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서 한번 인터뷰를 해본 것들이 있고 이런 것도 저희 리서치에 활용할 수 있겠죠? 비디오 관찰. 이 부분은 되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이분들은 뭐냐면 편의점에 가서 사람들이 사는 물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한 거고 그 물건의 성분들이 어떤 거다 하고 어느 정도 분석을 해본 거거든요. 근데 뭐 여기에 있는 것처럼 비디오 관찰을 하는 거는 굉장히 공수도 많이 들지만 정성적 평가를 생각했을 때 되게 좋은 시도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제가 직접 뭔가 팔려고 할 때도 내가 그냥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사겠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렇게 그냥 내 생각만으로 생각하는 것과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물어보는 것과 책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것보다는 직접 시장에 나가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결과잖아요. 그래서 이 팀이 만든 자료에서 비디오 관찰을 했다는 게 저는 되게 좋은 플러스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장 조사라든지 경쟁사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직접 조사를 한다면 꼭 이렇게 증거 자료를 만들어서 PPT에 함께 첨부를 해주시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근거가 있는 자료이고 얼마나 이 조사를 위해서 정성을 얼마나 쏟았는지 알 수 있겠다. 이런 거니까 이렇게 직접 자료를 관찰하는 거를 넣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HAOWM 이 부분은 굳이 저희 서비스에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빼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 인터뷰 내용.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 관련 서비스, 당 중독 관련 서비스니까 의사한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랑 이제 대화를 해보면서 이러한 질문을 했고 의사들은 이렇게 답변을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결국에 이게 우리 서비스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는 방식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루 섭취 음식에 대한 기록을 사진과 함께 다이어리 형태로 간단하게 감정 상황 등 기록을 부탁.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용자들한테 직접 며칠 동안 다이어리를 쓰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얻은 실제 결과들을 분석을 해봤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리서치들에 대한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잦은 당 섭취의 위험에 대해 무지했으며 당 중독 자체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다. 심지어 본인이 당 중독이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 이 결과를 도출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낼지 이 리서치를 통해서 생각을 해봤다. 이게 시드 아이디어 접근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 중독에 대해 알려주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 중독이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우리는 알려주겠다 이 내용이고 당 중독 예방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그걸 통해 우리 서비스가 생기는 거예요. 이 시드 아이디어가 말 그대로 씨앗이 되는 우리 서비스의 씨앗이 되는 것들에 대해 접근을 해봤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쏟아냈는데 뭔가 이 배경과 시장 조사와 경쟁사 분석, 타겟 페르소나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 하나하나 뭔가 이건 이거다 하고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자료들을 보시면 리서치, 그러니까 조사 과정, 그 조사 과정이 다 배경, 시장 조사, 경쟁사 분석, 타겟 페르소나 이 부분에 다 녹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가 조사를 어떻게 해볼지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인터뷰를 할 거라면 어떤 인터뷰 방식을 할 건지 어떤 리서치 조사 방식을 할 건지 생각을 해보시고 적용을 해서 발표 자료에 넣어주신다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훨씬 더 이게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간 건지 얼마나 정확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건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PPT 디자인 꿀팁이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말씀드렸듯이 뭔가 제가 디자인을 어떻게 해라라고 말하기보다는 PPT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오늘 한번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딱 한 가지 페르소나에 대해서만 한번 더 언급을 하자면 잠시만요. 페르소나는 정리하는 게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봤는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페르소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것도 뭔가 막 엄청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용적인 측면으로 봐주세요. 뭔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페르소나에 대한 타겟이 무엇인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서비스는 그 약간 직방 이런 것처럼 임대업을 하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제 타겟은 임대인도 있었고 임차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빌려주는 사람과 집을 빌리는 사람.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르소나는 임대인, 집을 보여드리는 사람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타겟 중에 이러한 타겟에 대한 페르소나다 하고 명시를 한번 해줬고 이 페르소나로 쓸 수 있는 이 페르소나라는 소설,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거죠 제가. 이 소설을 쓰는 주인공이 누구인가. 주인공은 뭐 35세 여성이고 어디 살고 있고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임대 형태. 그러니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빌려주고 있는 집이 어떤 집이다 이런 식으로 그 제가 이제 직방같이 집을 파는 서비스를 기획했다고 했으니까 그 서비스에 대한 그 요점들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임대 형태라든지 관리하는 세대라든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니까 모바일 기기 숙련도 등에 대한 정보를 넣어줄 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될 것 같고 여기 위에 막 지인이라도 제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싶어요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굳이 들어가야 될 내용은 아닌데 제가 이게 있으면 약간 좀 더 이 소설을 볼 때 좀 몰입감이 이 캐릭터에 대한 몰입감이 들 수 있으라고 대사를 한번 넣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나리오가 있는데 뭐 소설이 막 쫙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 이 사람이 임대인인데 내가 그래서 집을 빌려줬는데 너무 소심한 성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소심한 성격인데 월세를 못 받았어. 월세가 어떤 사람한테 집을 빌려줬는데 월세를 못 받았는데 그 사람한테 말하기가 너무 껄끄러운 거야. 그래서 뭔가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집세는 계속 밀리고 그래서 속상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를 정리한 페르소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한테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뭐 해결할지는 굳이 페르소나에 나오진 않아도 되겠지만 페르소나에 함께 있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지, 이 사람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페르소나를 한 개만 더 보여드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나왔던 내용이랑 비슷한데 아까 나왔던 내용인데 그 스마트 복약 케어 서비스라고 말했던 그 서비스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타겟을 3개로 잡았어요. 초기 만성 질환자,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랑 의사, 이 서비스를 같이 사용해줄 사람, 그다음에 약사, 이것도 같이 이 서비스를 사용해줄 사람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복약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소설을 써보겠다. 이건데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 이 사람의 골, 그러니까 목표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이 서비스를 쓰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석을 해본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제 소설을 또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러기 아빠예요. 기러기 아빠인데 그래서 막 가족들이 다 해외에 있어. 그래서 나 혼자 사는데 뭐 건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요. 근데 몸이 안 좋은데 자꾸 약 먹는 걸 까먹는 거야. 근데 가족들이 이거를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가족들은 멀리 있고 나 혼자 이렇게 막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아프면 가족들한테 돈을 못 보내줘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내가 뭔가 바쁘게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복약 관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까먹어도 누군가 나를 케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담은 페르소나예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취미 등산 낚시 뭐 이런 건 아저씨니까 아저씨라서 해본 거고, 가족은 딸과 아들이 있는데 뭐 딸의 등록금도 내야 되고 아들도 이제 대학을 갈 거니까 그래서 나는 돈을 계속 벌어야 되는 입장인데 몸이 자꾸 안 좋아지는 것 같다, 뭐 이런 감성적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퍼스널리티에서 성격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약간 이 사람 캐릭터 분석에 대해서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좋다는 점,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의 니즈가 무엇인가, 이 니즈는 A Day in the Life 설명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이 A Day in the Life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설을 쓰는 거예요. 이것도 건설회사의 부장으로 임하고 있는 이 사람은 뭐 아침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6시 반까지 현장으로 출근을 한다. 뭐 그래서 힘들다. 근데 아침에 빨리 나가야 되는데 만성 췌장염이 있어가지고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해서 급하게 아침을 먹고 출근길에 뭐 약을 먹는데 뭐 힘들다. 뭐 어쩌저쩌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설을 쫙 쓰고 이 사람의 하루 일과가 어떤지를 한번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하루 일과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처한 환경에 대해 소개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처한 환경들을 보고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소설을 글로 약간 요점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잦은 회식과 야근으로 인해 무리한 음주와 흡연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근무 중에도 끊임없이 생각날 때마다 흡연을 하고 있고, 몸이 그래서 안 좋은 거지. 그래서 가끔 현장에 나와 활동적인 하루를 보내면 약을 제 시간에 챙겨 먹지 못하고 미루는 일이 다반사다. 그러니까 약을 계속 안 챙겨 먹어가지고 옆에서 계속 이렇게 누가 이렇게 쪼아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정신없는 스케줄 때문에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까먹어가지고 이제 약을 잘 못 먹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렇게 이 아저씨의 하루 일상 속에서 캐치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을 점들과 이 서비스, 그러니까 이 아저씨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요점을 한번 캐치를 해봐서 결국에 이 아저씨가 원하고 있는, 이 아저씨도 모를 수도 있는 건데 이 아저씨가 원하고 있는 니즈, 요구사항을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아저씨의 소설을 통해서 저희가 결과를 낸 게, 이 아저씨는 바쁜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추어 쉽고 간편하게 복약 관리와 건강 관리를 한 번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과, 환자 본인 외에 외부 요소가 참여하여 약물 치료 과정에서 좀 더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동기부여 요소가 필요하다. 결국에는 그냥 약을 잘 먹게 해줄 수 있는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페르소나를 할 때는 좀 더 약간 소설 같으면 소설 같을수록 좋고 분석적이면 분석적일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셔서 이제 교수님이 주신 내용들을 구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는 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뜯어서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들을 이렇게 짜집게 하고 참고하고 뭐 이제 어떻게 될지 사실 PPT 같은 것들을 대충 보여드렸으니까 그걸 이제 같이 구성을 해서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중간 평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중간 평가니까 막 너무 이제 뭐 PPT 디자인이라든지 뭐 거기 들어가는 내용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열중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리서치. 내가 조사를 어떻게 했고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고 얼마나 열심히 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괜찮은 기업을 생각을 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도 좋아요. 참신한 아이디어도 좋은데 지금 이 과정에서는 리서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요소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리서치가 제일 중요할 테니까 그런 것들에 조금 더 힘을 줘서 준비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그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해오면 피드백을 드린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남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그냥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은 지금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군더더기 게 없이 고딕체가 느낌인데 없으시다면 오늘은 이걸로 종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43분인데 오늘 멘토링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5월 20일 날 만나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진행을 하시면서 뭔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카톡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피드백을 원하신다면 뭐 파일 저한테 주시고 말씀하셔도 되고 뭐 무신사로 제가 있는 그 사무실로 오셔도 되고 뭐 괜찮으니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주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 이제 말해도 될까요? 궁금한 거 하나 있어가지고 뭐라고 불러야 되지? 채팅이 와 있었네.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나? 다현이부터 물어봐봐. 약진 디자인은 잠시만요. 저 소리가 왜 안 들리지? 잠시만요. 아, 네, 이제 들립니다. 저 아까부터 누가 말하고 있었나요? 저 못 들어가지고 스피커 꽂고 봐봐. 제가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죄송해요. 몰랐어 나. 저도 막 완전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아닌데 교수님이 좋아하는 브랜드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야 쪽으로 기획을 해봐라라고 하셨는데 제가 네. 요즘 그 업사이클링이나 환경에 되게 관심이 있어요. 네. 근데 뭐 기업에서 하는 업사이클링이 아니라 완전 작은 1인 기업에서 하는 걸로 이런 타겟팅이나 이런 걸 그 정해서 해도 될지 생각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하기에는 뭐한 업체가 청바지를 갖다 주면 그 청바지로 가방이나 그런 걸 만들어주는 업체인데 이걸로 인터랙션 디자인을 한번 해봐도 될지 상관이 없을까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지금 고민하시고 있는 이유가 그 뭔가 너무 큰 기업이 아니라 작은 규모의 기업이라서 고민하고 계신 거죠. 네네. 너무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되게
이게 어떤 브랜드가 있어야 되고 약간 없으면 진짜 기업의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혹시 이걸 해도 되나 아니면 그냥 다른 친환경인 기업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혹시 괜찮다고 생각이 되면 저도 한번 해보려고. 제가 네. 생각할 때는 되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제가 녹화 자료를 그 5주차 수업인가? 그 최근 수업의 녹화 자료를 봤었는데 제가 그때 들었던 걸로는 그 자기가 직접 창업하고 싶은 분야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그 규모를 내가 좀 더 뭐 어떻게 키워보겠다 이런 식으로 비전을 갖고 얘기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 조사, 네네. 이번에 한번 구매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뭐 불편했던 거를 약간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해봐도 될까요? 네, 그러면 진짜 좋죠. 내가 직접 경험해본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스피커를 안 켜고 있는지 몰랐어. 죄송해요. 아니, 대박.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오빠 나 너무 민망해 지금. 안녕. 바이바이.